좀 나가 봅시다. 지난번에 하던 데부터 자, 오케이. 자, 유형 12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유형 12번. 자, 문제 번호는 87번입니다. 87번. 자, 요거 하나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루트 16 n제곱 빼기 n. 얘보다는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16 n제곱 플러스 3n보다는 작아요. 자, 이걸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로 가느냐. 그러니까 얘는 이 사이에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로 수렴하는지는 우리가 모르네요. 자, 그때 뭐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했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냥 맨날 샌드위치 정리죠. 그래서 양변, 아니 3변에다가 n 플러스 1로 나눠볼게요. 왜? 그래야 얘가 an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an에다가 극한을 한번 씌워봅시다. 이때 실제로 n 플러스 1은 양수로 나와야지만 부동호가 안 바뀌죠. 근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큰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극한번에도 그죠? 지장이 없습니다. 두고 안 바뀌어요. 그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왜냐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도 어차피 성립할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값은 어떻게 돼요? 1차분의 1차죠. 어차피 루트 안에서 얘랑 얘 비교하면 얘는 그냥 있으나 많아요. 괜찮죠? 그러면 n분의 4n으로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얘는 4로 수렴하겠네요. 괜찮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무시해도 되고요. 3n 무시해도 됩니다. 그죠? 왜냐면 1차 1차 있는데 나머지 의미 없으니까. 얘도 수렴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인데 얘가 4보다 크지만 4보다 작다라는 수학적 표현상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극한값은 만약에 이게 4로 수렴한다면은 4보다 실제로 조금 크더라도 4로 수렴하면 그냥 정수 4로 보는 거죠. 괜찮죠? 조금이라도 크더라도 우린 4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가 아닌데도 4로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나중에 추후에 처리를 좀 해주죠.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다고요? 수학적 표현에 문제가 있으면은 표현을 바꾸자. 요 경우에는 수렴할 때는 등호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는 걸로 가자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4밖에 없지 않냐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된 문제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n이 bn보다 커요. n이 bn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크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좀 긴가민가 하죠. bn이 an보다 무조건 큰데? 그러면 극한을 보내도 bn이 무조건 크지 않나? 그렇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이 n분의 n-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얘는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분자가 분모보다 무조건 작아요. 괜찮죠? 얘는 무조건 작습니다. n이 양수라고 일단 생각해 볼게요. 분자가 분모보다 무조건 커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보다 작고 얘는 무조건 1보다 커요. 근데 극한 씌워놓으면 얼마로 가요? 원래는 1보다 작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고 그냥 1로 봐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칙상 1보다 큰 게 맞는데 1로 본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얘는 등호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괜찮죠? 틀린 거. 못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갑자기 훅 가서 좀 미안한데 94번의 니은 한번 볼게요. 자, 얘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94번의 니은.
그렇죠. 그래서 94번의 니은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틀려요. 물론 발산한다면은 등호를 넣을 수도 등호를 안 넣어도 수렴할 수는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요 정도로만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88번 되는 친구들은 88번 후딱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88번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요. 88번. 그리고 된 친구들은 90번으로 가봅시다. 90번. 혹시 니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 되게 빠른데? 잘해서 다 맞았어. 오케이. 어차피 분자는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그러면 솔직히 얘는 있으나 마나 의미 없어. 2차 분의 1 내가 한번 그치? 내고 봐도 돼요. 얼마로 할까? 형 이거 좀 이따가 설명.
약간 미안, 이거 좀 설명하고. 자, 여기서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기는 합니다. 허근 나와야 되니까 일단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n 자체는 4분의 n-1 제곱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근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an 값 자체는 4분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연결시키면은 4분의 n-1 제곱보다는 크지만 4분의 n제곱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걸 2n제곱 플러스 n으로 나눠준다고 친다면, 그죠? 충분한 양수라고 친다면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부동가 안 바뀌겠고, 여기서 이제 극한만 씌워주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2차의 개수가 2고 얘는 2차의 개수가 4분의 1이니까 2분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로 수렴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분의 1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얘는 등호 넣어주면서 8분의 1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8분의 1.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유형 13번. 자, 삼각함수를 포함한 수열. 그쵸?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함수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삼각함수 극한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근데 미적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인이랑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 뿐만 아니라 진동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2파이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x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2파이 집어넣었을 때가 지금 1로 나오는 상태.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은 진동하는 애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랄까, 진동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정리로 문제 푸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샌드위치로 문제 푸는 게. 지금 9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n제곱분의 코사인 n세타 플러스 n제곱의 값을 구한다. 그러면 얘는, 자, 요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일단은 코사인 n세타부터 써볼게요. 그럼 코사인 n세타는 무조건 최대 얼마까지 나와요? 그죠? 얘는 아무리 커도 무조건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n이 얼마가 나오건 세타가 얼마가 나오건 세타 자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각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최대 1보다는 클 리가 없겠구나. 마이너스 1보다도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예요. 자, 그거를 n제곱을 더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n제곱을 더할게요. 3변에다가 다 n제곱 더해요. 괜찮죠? 코사인 n세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n제곱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n-n제곱을 더했다고 칠게요. 아니, 더한 게 아니고 나눴다고 칩시다. 뭐 부동가 바뀌건 안 바뀌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n이 충분한 양수로 갈 거니까 충분한 양수로 보냈다. 그러면 이건 음수가 되기는 하겠죠. 음수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동가 바꿔줘야 되겠네. 그렇죠? 부동가 바꿔줘야 되겠네.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친다면, 글씨가 점점 날아가는 것 같은데. 자, 얘는 2차분의 2차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 b만 봐도 돼요. 그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괜찮네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삼각함수랑 관련된 거는 샌드위치 정리로 많이 풉니다. 왜냐면은 진동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형 12번을 먼저 하고 유형 13번을 하는 겁니다. 삼각함수는 샌드위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참고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안 통해요. 왜? 탄젠트는 얘도 주기함수는 맞는데 문제는 얘는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전부 다 나와요. 그렇죠? 이런 거는 샌드위치가 안 통합니다. 상한선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문제
3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93번. 자, 디귿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얘 무한대로 보내면 얘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얘도 0으로 가죠. 그치? 그래서 걔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오, 안 낚이네. 잘했습니다. 디귿은 어떻게 했지? 무한대가 뭔지 모르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근데 지금 n이 분모로 가 있어요. 괜찮아. 그치, 디귿이 고민스럽지. 근데 n이 분모로 가 있다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도가 얼마에 가까워질까요? 그치? n이 무한대로 가면은 4n분의 파이는 얼마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파이. 그래서 0으로 가요. 그럼 단제트 0은 얼마지? 그치 0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0이에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애들이 다 분모인 줄 알았어. 그치? 그래서 얘는 각도가 0으로 가죠. 단제트 0이면 얼마지? 그치?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0이에요. 그래서 0 이렇게 맞아요. 오, 안 낚이네. 자,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루트 n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 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얘야 뭐 어차피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쵸? 어차피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봤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사이에 있는 값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진동이야. 이 무한대분의 진동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빵이에요. 왜냐면 진동은 무한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티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느낌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굳이 샌드위치 정리를 안 쓰더라도 그냥 무시해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상수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0이니까 이거 틀렸고요. 1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좀 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그죠? n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n 파이. 좀 이거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죠?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뭐 값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럼 무한대분의 1 곱하기 진동이잖아요.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 취급해도 돼요. 얘도 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디귿. 요게 살짝 낚시성이 조금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친다면 얘가 n이 분자에 있으면 몰라요. n이 분자에 있으면은 탄젠트 그래프가 어차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n이 분자면은 각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각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아예 몰라요. 그냥 값 자체가 발산합니다. 그렇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게 분모로 가 있어요. 분모로 가 있다 보니까 이게 꼴만 넣고 오면은 무한대분의 1 곱하기 탄젠트 무한대분의 파이. 그러니까 각 자체가 그냥 빵인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0 곱하기 탄젠트 빵. 탄젠트 빵은 어차피 탄젠트 0,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다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합답형 문제는 아무래도 혼자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이거는 같이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때 좀 적절한 문제 넣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94번의 니은은 우리가 아까 했었어요. 이거는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 AN이 BN보다 작을 때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발산한다면, 그렇죠? AN의 극한이 발산한다면 BN도 발산하느냐, 무한대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열뿐만 아니라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fx가 gx보다 작아요. 뭐 이런 걸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fx 그래프를 그냥 적당히 그린다고 쳐볼게요.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게끔. 그죠? 적당히 그린다고 친다면은 gx는 무조건 얘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위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보낸다면은 가기 싫어도 얘 때문에 더 위에 있어서 무조건 발산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아예 없어요. 수열이라고 해도 차이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은 맞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요거 낚시가 좀 심해요. 요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면 리미트 an은 0으로 수렴하거나 아니면은 bn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곱한 게 0으로 수렴하면 둘 중에 하나는 0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 진동발레 쪽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둘로 나올 수 있다고 쳤어요. 첫 번째는 수렴하는 경우, 두 번째는 발산하는 경우. 뭐 만약에 an과 bn이 둘 다 수렴한다고 친다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0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수렴한다고 친다면. 근데 발산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산 곱하기 발산이 0 나온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충분히 발레가 될 거야. 왜냐면 수렴 곱하기 수렴은 무조건 0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럼 발산하는 경우가 첫 번째 작은 의미 발산.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에서는 솔직히 나오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무한대 곱하기 0? 그래봤자 어차피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의 맨날 나오는 건 진동발레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가 나왔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진동발레 떠올려요. 이거 뭔가 낚시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무조건 진동발레 떠올려요. 그리고 진동발레라고 하면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10, 10, 10 이렇게 나가는 거.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거 두 개로 다 잡힙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두 개, 진동발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어떠냐. 만약에 an이라는 값이 10, 10, 10 이렇게 나가고 홀수는 다 1 나오고 짝수는 다 0 나오는 경우로 봅시다.
bn 같은 경우에는 01, 01, 01 이렇게 나간다고 친다면, 그죠? 얘는 곱해놓은 게 맨날 000000밖에 안 나오니까 곱한 건 0으로 수렴해요. 그렇지만 AN도 수렴 안 해요. BN도 수렴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산 곱하기 발산도 충분히 수렴의 여지가 있다. 이런 거 모른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넓게 보면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존재해요. 이거는 확장 적용하면 뭘로도 볼 수 있냐? 연속 곱하기 아니다.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 나올 수 있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능합니다. 괜찮죠? 진짜로 몰라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건 함수의 극한이건 아예 확장해서 싹 다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중에서도 진동말레는 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기 95번을 잠깐만 한번 좀 고민해 볼게요. 95번. 자, 참고로 우리가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한다면 기억,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한다면 함수의 극한에서도 어때요? 이 무한대 곱하기 0이 반드시 0으로 나오네요. 정수형이 아니면 모른다 그랬죠? 티끌이 무한대 개수 있어요. 이게 0이 정수형이면은 맞습니다. 아예 제로면 무한대를 곱해도 제로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티끌이라도 존재한다 그러면은 티끌이 무한대게 존재하잖아요. 뭐 지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티끌로 남을 수도 있고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얘는 만약에 AN이 N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가요. BN은 N분의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0으로 가죠. 근데 곱하면 어떻게 돼요? 0이 아닌 값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수렴 발산 다 가능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아쉽게도 기억은 틀려요. 충분히 얘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골 연습할 때도 많이 봤어요. 그쵸? 골만 봐도 알 수 없는 거, 골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 0분의 0골,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0 곱하기 무한대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골. 솔직히 이 네 가지 제외하고는 어때요? 골만 보면 다 나와요.
괜찮죠?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 뭐 이런 건 무한대요. 그렇죠? 뭐 0분의 상수꼴 이런 건 무한대요. 얘는 몰라요. 이게 뭐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수렴도 하고 발산도 하고 다 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네 개는 꼴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세부적인 처리 방안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0 곱하기 무한대는 만약에 0이 무한대분의 1이라서 0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처리를 하고요. 무한대가 만약에 0분의 1이면 0분의 0꼴로 처리를 합니다. 괜찮죠? 기억은 몰라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AN이 무한대로 갑니다. AN이 무한대요. 근데 수렴해야 돼요. 그럼 B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돼요. 괜찮죠?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면 무조건 발산합니다. 괜찮죠? 수렴하면 일단 발산이에요. 그럼 Bn도 발산해야 되는데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은 안 되겠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그래서 B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둘이 실질적으로 거의 똑같아서 부호만 반대고 실질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지워지면서 수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N이 만약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4다. 그럼 Bn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3n으로 나와야 돼요. 상수는 모르지만 그래야 발산이 될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다 지워지면서 상수끼리 정리되면서 수렴을 해요. 이게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게 켤레 씌워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 제곱근이 씌워져 있는 것들이 그랬죠.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그치만 둘은 일단은 거의 동급인데 부호만 반대예요. 나누면 당연히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최고치 계수가 부호만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와, 그러면 이거는 너무 임의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걸 제대로 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그죠? 이거 제대로 증명하는 걸 보려면 긴가민가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본다? 치환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걸 아는데 얘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째로 CN이라고 한번 치환해 봅시다. 그럼 얘는 CN은 AN 플러스 BN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지금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안 해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어차피 AN은 무한대로 가는 걸 아니까 AN분의 BN 대신 CN-AN을 한번 넣읍시다. 그러면은 얘는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CN은 어차피 수렴값이 나오잖아요. 얘는 무한대로 가는 애인데 수렴값 있어봤자 의미 없죠. 이거 그냥 있으나 마나요.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죠? 큰 걸로 나눈다고 보더라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원래 큰 걸로 나누는 건데 AN으로 나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찢으면은 AN분의 CN 얘는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얘는 어차피 0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맞아요. 자,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그쵸? 얘 아예 수렴해요. 통째로 수렴하면 솔직히 BN이 수렴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럼 수렴한다면 둘이 리미트 분배해서 계산한다고 쳤을 때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은 빵이에요. 그쵸? 그럼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똑같으니까 알파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을은 그러면 왜 틀릴까요? 리을은 뭐 일단 답이 니은 디귿일 거니까 리을이 틀렸을 텐데 리을이 왜 틀렸을까요? 진동. 진동. 진동도 괜찮아요. 진동도 괜찮은데 사실 진동예로 괜찮네. 그 진동 괜찮네요. 진동 괜찮네요. 진동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보다 보기에는 더 좋은 게 있어요. 보기에는 뭐가 더 좋냐? 자, 참고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리을은 틀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건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수렴한다. 만약에 이 조건 붙어 있잖아요. 이 조건 붙어 있으면 이거 리을도 맞아요. 이 조건 붙어 있으면 리을이 맞아요. 자,
자, 왠지 한 번만 좀 볼게요. 지금 진동도 사실 가능합니다. AN 자체가 진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뭐냐면은 지금 얘는 AN과 BN이 한없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식을 한 번만 놓고 봅시다. BN이 만약에 N 플러스 N분의 1인 경우로 한번 볼게요. AN이 N인 경우로 놓고 볼게요. 그럼 둘이 빼면 N분의 1밖에 안 나와요. 0으로 가죠. 근데 AN, BN이 둘 다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AN, BN이 둘 다 무한대로 가니까 CN은 중간에 껴서 같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장담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껴있는 것뿐인 거지 이게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한번 봅시다. n 플러스 n분의 1이면은 얘는 어떤 느낌이냐? y는 x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좀 이런 느낌? y는 x 플러스 x분의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둘은 한없이 똑같아져요. 둘은 한없이 똑같아지는데 이게 지금 AN처럼 보이는 거, 요게 지금 BN처럼 보이는 거고요. 요게 지금 AN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CN은 이 사이에 있기는 한데 뭐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따라가야 돼요. X처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같이 발산합니다. 괜찮죠? 같이 발산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AN이라는 게 수렴한다라는 걸 주었다면 AN이 수렴하니까 BN도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값으로 다 수렴해야 돼요. 괜찮죠? 그때는. 근데 지금 여기는 말이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실 안 본 게 하나가 더 있어서 요거 하나만 잠깐 좀 볼게요. 자, 97번에 기억과 비율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마지막으로 아니다 97번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요거 또 혼자 풀기는 좀 힘드니까 직접 한 번만 풀어볼게요. 그치? 이거는 그죠? 맞추라고 해보라는 건 아니에요. 답이 맞고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면 합답형 문제는 뭐라 그럴까? 되게
극한의 거의 끝을 봐야 돼요. 진짜로. 볼 만큼 극한을 봐서 더 이상 볼 게 없을 정도까지 됐을 때 그때 합답형 문제가 확실해져요. 지금은 되게 긴가민가 할 거예요. 왜냐면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을 못했어요. 그거는 수투도 마찬가지예요. 수투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논리는 수투에 있는 논리랑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나는 기초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쵸,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안다고 생각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미안, 뻘소리가 좀 많았는데 일단 기억과 비슷한 걸로 예시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의 절대값이 만약에 1로 나왔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1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맞나요? 얘가 1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그치? 확률 50% 미안해. 늘 얘기하지만 이게 진동말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수렴을 하고 이 자체가 수렴을 안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an 값 자체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쵸? 홀수항들은 1 나오고 짝수항들은 마이너스 1 나오면은 절대값은 어차피 전부 1, 1, 1, 1, 1, 1 이렇게 나오니까 수렴하는데 an 자체가 수렴을 안 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리을 한번 볼게요. 차이점이 있나요? 비슷한 예시로 들어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이 만약에 4로 수렴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2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라는 건데 제곱이랑 절대값이랑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부호를 무시하게 해준다는 게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동발레 중에서 뿔마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동발레인데 여기서도 이제 뒤통수를 치러 온다라는 겁니다. 괜찮은가? 그쵸? 괜찮죠? 자, 그러면은 리을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쵸? 얘는 틀렸다는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 아예 수렴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로 수렴한다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기호는 어때요? 이것도 안 되지 않나? 진동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근데 어차피 0은 부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괜찮죠? 기억과 리을은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니은과 디귿이 조금 어려워요. 니은과 디귿이. 근데 이 니은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다음 항이 이전 항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냥 작은 게 아니고 3분의 1배도 안 돼요. 계속 작아져요. 이게 등호여도 계속 3분의 1배씩 가요. 3분의 1배씩? 등비수열.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예요. 당장 얘만 해도 0으로 가요. 와, 근데 그거보다 더 작아야 돼요. 다음 항이. 그래서 0으로 갑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점화식에서 했었던 것처럼 비슷하게 문제를 풀어본다 그러면은 얘는 양변에 an을 곱해볼게요. 어차피 양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1부터 집어넣을게요. a2는 3분의 a1, a3는 3분의 a2. 쭉 내려가서 an은 3분의 an-1이라고 친다면 얘는 싹 다 곱한다고 칠 때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해볼게요. 어차피 얘네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부동안 안 바뀝니다. 괜찮죠? 그러면 싹 다 곱한다고 친다면은 얘보다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양변에 이항시켜서 약분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좌변은 an 하나만 남습니다. 부동은 그대로고요. 우변에는 a1 하나랑 그 다음에 3분의 1이 총 n-1번 곱해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an이 얘보다 작아요.
이거 0보다 크고요. 극한 씌운다고 쳐볼게요. 얘가 빵으로 가요. 괜찮죠? A1도 어차피 양수인데 한없이 0이 되게끔 곱해주니까 수렴 등은 넣어줘야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0으로 수렴합니다. 디귿이 조금 문제가 돼요. 디귿이 제곱근을 계속 씌우는 상태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사실 디귿 혼자 풀기는 조금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디귿. 자, 디귿은 AN은 양수,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루트 AN이에요.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로 가볼게요. 이전항에다가 루트를 씌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초항이 만이라고 쳐볼게요. 두 번째 항은 100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항은 10으로 나와요. 네 번째 항은 루트 10으로 나와요. 점점 작아지는데 이게 1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영원히 가면 1로 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A1이 만분의 1이라고 할게요. 엄청 작아요. 0.000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A2는 또 이거 제곱근 했으니까 100분의 1로 나와요. 그러면 A3는 또 10분의 1로 나와요. 분모가 점점 1로 가요. 뭐가 됐든지 간에 다 1로 수렴합니다. 괜찮나요? 이거는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가 루트 x인 상태에서 본다면 fan이 루트 an인데 이게 an 플러스 1인 상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그래프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봐요. 자, 그럼 fx는 루트 x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y는 x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A1이 어딘지 몰라요. A1이 어딘지 모르는데 양수 중에서 있대요. 그럼 만약에 A1이 이 교점 1이죠? 1보다 작은 값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집어넣은 함수값이 A2예요. 괜찮죠? 그럼 그 A2를 다시 정의역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A2, A2예요. 그럼 A2를 집어넣으면 얘는 여기가 A3로 나와요. 그러면 그 A3를 다시 정의역에다 집어넣는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계속 갔다 하면 이거 계속 증가함수잖아요. 점점 올라가요. 1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거는 A1이 만약에 1보다 큰 값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A1이 1보다 큰 값이라고 하더라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A2가 되겠죠. 그럼 A2는 요 값이 될 거예요. 그 A2를 또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A3가 되겠네요. 그 A3를 고스란히 또 집어넣으면은 또 A4가 여기서 또 나와요. 계속 점점 1로 가까이 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라 1로 가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도 어차피 A에는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수렴한다는 사실 이게 발산할 일은 없잖아요. 이게 무한대로 가지는 않겠죠. 제곱근으로 가니까. 수렴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관계를 그대로 보게끔 극한을 씌워볼게요. 극한 씌워보면은 어차피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할 때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어때요? 똑같이 알파로 수렴해요. 괜찮죠? 알파는 루트 알파예요. 그럼 알파 제곱은 알파니까 알파는 0 또는 1이에요. 근데 양수여야 되잖아요. 1로 갑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화식의 극한을 때려주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뭐 3an 플러스 2가 된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an은 얼마로 수렴할까요? 잠깐만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수렴하는 수열 an이 있을 때 얼마로 수렴하겠느냐? 자, 저거 일반항구라는 거 아니에요. 일반항구에서 극한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an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양변의 통째로 그냥 극한 씌워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그죠? 어차피 an이 수렴하면은 an 플러스 1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요. 괜찮아요? 그렇죠? 얘도 통째로 극한 씌워서 가도 됩니다. 혹시 본선에 지어도 될까요? 아, 오케이. 맞아. 그럼 A 자체를 알파로 잡으면 리미트 A는 알파로 잡으면 얘도 다르게 나올까? 똑같지? 알파는 3알파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럼 알파 값은 얼마일까? 알파는 3알파 플러스 2니까 둘이 같은 거지. 넘기면 마이너스 2알파죠. 마이너스 2알파가 2가 되니까. 오케이. B는 사실이고 점화식 정리하는 게 수학원에서 익히는 거거든. 근데 그 점화식을 정리하는 게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굳이 연습 안 해도 되기는 해. 필요하면 설명해줄까? 점화식을 정리하라고. 아, 점화식 정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 아, 그냥 계산하려고 한 거구나. A인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아, 미안해. 내가 말로 또 들었어. 말로만 an이 수렴한다고 할 때 수렴값은 얼마일까라고 말로만 얘기했어. 아, 괜찮지? 알았어. 미안해.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얘는 통째로 극한 씌워준다면, 그죠? 수렴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를 알파로 잡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3알파 플러스 2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2알파는 2니까 알파 값은 그냥 마이너스 1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구나.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디귿의 내용이랑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아쉽게도 디귿이 지금 틀렸습니다. 아이고, 얘는 0으로 수렴하지 않고 1로 수렴합니다. 1로. 그죠? 그래서 답이 기억과 니은만 맞아요. 괜찮죠? 기억과 니은만 두 개만 맞아요. 화이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극한 쪽으로 좀 가볼게요. 등비 수열의 극한. 합답형 문제는 다음번에 적당한 거 골라서 넣어놓을게요. 적당한 거. 안 되면 편집해서 만들어 놓을게. 자, 등비 수열의 극한.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등비 수열의 일반항부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극한을 좀 씌워봐야 될 거야.
자,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면 공통된 비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3이라는 수가 있으면은 공비가 만약에 2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3, 6, 12, 24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자, 그래서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러면 4항은 초항에서 공비를 3번만 곱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 항을 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초항에다가 공통된 비를 n-1번만 곱해주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그쵸?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r의 n-1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련된 걸 조금 확인해 봅시다. 어차피 수렴 안 하면 그냥 다 발산이에요. 자, 그래서 얘 조건을 구분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공비에 관련된 조건. 왜냐면 솔직히 생각해봐요. n이 무한 들어가는데 n 자체는 지금 r에만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어떠냐에 따라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n이 만약에 3의 n제곱이다. 일부러 그냥 초항과 공비가 둘 다 사귄 걸로 그냥 잡았어요. 그래프 그리려고. 등비수열은 지수함수랑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x에다가 1, 2, 3, 4 집어넣는 거랑 똑같으니까 어차피 n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렇죠? 3의 무한대 제곱이니까. 자, 근데 만약에 an이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때 fx는 3분의 1의 x제곱. 그쵸? 얘는 그냥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소하죠. 그래서 1, 2, 3, 4 집어넣으면 0원이 작아지니까 0으로 가겠네요. 그쵸? 아, 지금 여기서도 공비라는 애가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다면, 그죠? 우리는 등비 수열은 밑을 음수로 쓸 수 있지만 지수함수는 밑을 음수로 못 써요. 이런 경우에는 얘에 관련된 그래프를 확인해 볼 때는 두 개로 봐야 돼요. 3분의 1의 x제곱과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둘 사이에서 그래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여기서 x가 아니다. n이 1일 때는 x가 1, 밑에 거에다가 n에 2 집어넣으면 위에 거에다가 2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3, 4, 5, 6, 7, 8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는 한없이 0으로 가요. 부호가 풀마 왔다 갔다 하지만 한없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크기 자체가 1보다 작으면은 부호는 의미가 없어져요. 어차피 크기가 다 빵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그 극한값 자체는 그냥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공비의 크기가 1, 아니 공비가 1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초항은 무슨 뭐 3인데 공비가 1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공차가 0인 등차수열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냥 3, 3, 3, 3, 3, 3 나오니까 얘는 반드시 초항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초항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공비만 조건이 있을까? 수렴하려면 아니 A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초항에 관련된 조건도 있습니다. 초항에 관련된 조건은 뭐냐? 초항이 빵일 때만 가능해요. 초항이 빵이면은 극한값은 무조건 빵 나오죠. 괜찮죠? 왜냐면 공비가 3이라고 하더라도 0이 초항이면은 0, 0, 0, 0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무조건 다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 말고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극한을 안 볼까요? 등차 수열 극한? 걔는 안 봐요. 왜? 예를 들어서 AN이 3n-4 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 나왔다. 다 1차 함수랑 똑같잖아요. 그것도 기울기가 있는 1차 함수잖아요. 맨날 증가함수 아니면 맨날 감소함수예요. 무조건 플러스만에 마이너스 번대로 갑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들이 나와요? 분모 분자의 등차 수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 확장 적용해서 2차, 3차까지 확장 적용하는 걸로. 괜찮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딱히 개별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일단 98번을 잠깐만 좀 가볼게요. 98번. 자, 되는 친구는 직접 풀고요. 헷갈리면 같이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의 n제곱 분의 4의 n 플러스 2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등비수열이 아닌데, 그죠? 통째로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근데 각각 항들만 놓고 보면은 얘네가 각각 등비수열이구나. 그렇죠? 얘는 2가 미친 등비수열, 얘가 밑이 4가 되는 등비수열, 얘도 밑이 4인 등비수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극한 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꼴부터 생각할 수 있겠고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뭐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얘도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근데 밑이 2인 애들의 무한대랑 밑이 4인 애들의 무한대 놓고 오면 비교가 되나요? 안 돼요. 얘는 있으나 많아요. 괜찮죠? 그러면 4의 n제곱으로 나눠서 봤을 때 얘는 4가 2개 남죠. 답이 마이너스 16이에요. 괜찮죠? 마이너스 16. 자, 결론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본다 그러면은 큰 걸로 나누기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당연히 얘를 큰 걸로 나눈다면은 2의 n제곱보다는 4n제곱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분모 문자를 4n제곱으로 나눠봅시다. 자, 그럼 얘는 4의 n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4의 n제곱으로 나눈다면은 이렇게 찢었을 때는 2 하나 빠지고 2 하나 빠지고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빼기 이렇게 찢으면 얘는 그냥 1로 나오겠죠. 문제에서는 이렇게 약분하면은 4의 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와, 그러면은 n이 무한 들어갈 때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빼기 1분의 16이에요. 자, 얘는 한없이 0으로 갑니다. 수렴하면 리미트 따로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계산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 계수비가 아니에요. 당장 등비수열만 해도 차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큰 걸로 나누기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눈으로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되는 친구는 99번 한번 후딱 풀어보고요. 99번은 따로 설명은 봐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되는 친구는 100번으로 갈게요. 솔직히 이게 100번이 중짜리인데 엄청 많이 틀립니다. 100번이. 방금 설명한 거 이해 잘 될까요? 넓게 보면은 분모가 항이 2개죠. 분자도 항이 2개인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빛이 3인 지수, 얘는 빛이 5인 지수. 어차피 A는 상수고요. 그러면 2개 비교한다면 당연히 얘는 의미가 없어요. 걔만 살아남아요. 얘네 둘 중에서 얘는 의미가 없어요. 요것만 보면 돼요. 자, 참고로 100번 문제는 되게 잘했는데. 100번 문제는 다 대부분 1차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로 가면은 못 풀어요. 힌트.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가면 되고요. 그게 근의 공식이죠. 근을 구해보면은 조금 감이 와요. 오, 잘했는데? 맞았어. 이거 어떻게 이게 나왔지, 근데? 제가 여기서? 아, 1부터 나쁜 건가? 근데 이게 답인데? 그게 답인데? 아, 해보고 그냥 한 거구나. 미안, 조금 더 해볼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잡는데요. 자, 그러면은 얘는 모양새만 놓고 본다면 왠지 좌우가 대칭형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근각에서의 관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죠. 이걸 근을 구해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한마디로 둘 중에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2고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얘를 2 마이너스 루트 2 작은 걸로 잡고 얘를 큰 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 그럼 얘는 1보다 작잖아요. 얘는 3보다 크잖아요. 얘는 밑이 1보다 작네. 밑이 3보다 커요. 그럼 알파 n제곱, 베타 n제곱 놓고 봤을 때 얘네가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답이 베타예요.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끝입니다. 이게 잘했어. 이게 좀 이해돼가. 자, 요거 자체가 물론 분모 분자를 베타의 n제곱으로 나눠도 돼요. 그럼 얘는 베타분의 알파의 n제곱 어차피 빵으로 갈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알파 하나 빼내고 베타분의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로 나오겠죠.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간다면 베타분의 알파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무조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되게 잘했습니다. 사실 101번과 102번도 같이 한번 볼까 했는데 101, 102는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정도로 본다면은 별로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16번으로 가봅시다. 자, 103번. 자, 등비수열이 극한 수열의 합. 자, SN이 나와 있어요. 자, SN은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극한을 구해달라. SN분의 A. 뭐야? SN은 나와 있는데 A는 없잖아. 그쵸? 그럼 AN은 어떻게 구하죠? AN은? SN이 A1, A2. 이쪽에다 쓸까? SN은 A1 플러스 A2부터 AN까지 더하는 거니까 얘만 남기려면 얘 빼고 나머지 다 지워주면 돼요. 그게 SN-1이죠. 그래서 SN-1을 빼주면은 그쵸? 얘는 SN 빼기 SN-1이 AN 하나만 남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 이때 n은 무조건 2항부터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S1은 A1이잖아요. S2는 A1 플러스 A2예요. 그러니까 A2만 놓고 본다면은 S2 빼기 S1이 맞아요. S3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니까 A3만 놓고 본다면은 S3에서 S2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 딴 것들은 A2는 S2 빼기 S1, S3는 S3 빼기 S2 이렇게 들어갔는데 A1만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S1에다가 S0를 빼잖아요. S0라는 것 자체는 아예 정의도 안 되는 애예요. 1항부터 0항까지 합?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항부터 가능합니다. 요거를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얘는 n 자체가 어차피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근데 여기서는 n-1이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n이 2부터밖에 못 들어가요. n-1이 자연수기 때문에 n이 2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는 n값이 1 이상, 다른 하나는 n이 2 이상 두 개를 연립했어요. 그럼 둘의 공통 범위에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n이 2부터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초항은 어떻게 한다? S1 가지고 따로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서 얘랑 똑같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S1 빼기 S0가 A1이죠. 이게 S0만 없으면은 얘랑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S0가 빵 나오면은 얘는 1항부터 성립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S0가 빵일 때는 1항부터 성립.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Sn 가지고도 우리가 식이 나와 있잖아요. AN을 한 번만 좀 뽑아 봅시다. 자, 얘는 Sn-1 2n-1제곱 플러스 3의 n-1제곱. 요거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Sn에서 Sn-1을 빼면 당연히 AN으로 나오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하면 되는데 잠깐 2의 n제곱 빼기 2n-1제곱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 정리 안 되나요? 정리됩니다. 그쵸? 왜냐면 2의 7제곱 빼기 2의 6제곱 같은 경우도 2의 6제곱으로 끄면 2 빼기 1이기 때문에 그냥 2의 6제곱으로 나와요. 그쵸? 2의 n제곱 빼기 2n-1제곱도 2의 n-1제곱으로 끄면 2 빼기 1이라서 그냥 2n-1제곱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도 3의 n-1제곱으로 끄면 3 빼기 1이라서 3의 n-1제곱이 두 개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두 개 정리해서 2의 n-1제곱 이렇게 두 개 정리해서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단 n이 2항부터예요. 자, 그러면 초항은 반드시 별도로 뽑아내야 되는데 1 집어넣죠. S1이니까 5가 될 겁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예요. 3밖에 안 나옵니다. S0가 2잖아요. 그래서 실제 초항하고 여기서 구한 초항이 지금 2 차이가 나요. 딱 S0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초항은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식은 Sn 원래 있었던 거 그대로 쓰고요.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분의 an 그대로 써주면 2의 n-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n-1제곱 그러면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밑이 3이 있잖아요. 얘네는 있으나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3의 n제곱으로 약분한다고 친다면 3의 n제곱으로 약분한다고 친다면 얘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극한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답이 3분의 2로 나옵니다. 오케이. 답은 1번이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 문제만 잠깐 풀고 쉬었다가 갈게요. 106번을 숙제로 하고 싶었는데 풀고 싶 숙제로 갈게요. 숙제가 낫겠다.
105번 한번 풀어볼게요. 105번. 이것만. 잘했어요. 그거 이제 정리하면 끝나겠는데. 그래서 어차피 5n-2제곱과 5n-1제곱이니까 0보다는 분자 5 하나 남겠고 이것만 따로. 오케이. 아이고, n이 어디 갔어? n이 어디 갔어? sn 마이너스 뺐는데 어떻게 뺐지? 마이너스로 얘랑 얘를 빼고 얘랑 얘를 빼면 안 되지. 기적현상 안 돼. 일단 쭉 써볼까? 한번 뺄셈식을 한번 써볼게요. n 곱하기 5n-1제곱 빼기 n-1 곱하기 5n-1제곱.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걸 못 묶어요. 최대 공통된 걸 묶어야 빼기가 수월해지거든. 그럼 5n-2제곱은 묶을 수 있죠. 한번 묶어볼까? 이걸 묶으면은 n 곱하기 5가 되겠죠. 5n. 다음에 빼기 n 마이너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쵸? 왜냐면 마이너스 붙이니까. 그거야. 걔는 5n-2제곱 곱하기 4n 플러스 1이야. 5n에서 n을 뺀 거니까. 그냥 4n 플러스 1, 4n 플러스 1 적으면 안 돼. 왜냐면 5n에다가 n을 뺐으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곱해져 있고요. 그게 분모로 들어가줘야 돼. 그렇지. 지금 이거 두 개는 약분되죠. 그 다음에 분자가 5만 남고 하나 더 나가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극한 씌우면 잠깐만. 4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n이 무한 들어가지. n이 무한 들어가는데 1은 무시하니까 4n. 아이고 미안. 자, 그래서 이거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Sn-1은 n-1 곱하기 5의 n-2제곱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뺀다 그러면은 좌변은 그냥 an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는데 n 곱하기 5의 n-1제곱 빼기 n-1 곱하기 5의 n-1제곱.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얘는 무슨 뭐 3 곱하기 5의 7제곱 빼기 2 곱하기 5의 6제곱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다전개해서 해요? 5의 7제곱 5의 6제곱에서? 아니죠. 최대한 공통된 걸로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5 빼기 2, 그렇죠? 그래서 15 빼기 2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5의 n-2제곱으로 묶어줘야 돼요. 작은 걸로 묶어주죠? 큰 거보다는. 아니 뭐 큰 걸로 묶어도 돼요. 5분의 1로 써도 되니까. 자, 그럼 5n-2제곱으로 끄면 얘는 n 곱하기 5가 나오니까 5n으로 나오겠고, 얘는 5n-2제곱으로 끄면은 마이너스의 n-1이라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4n 플러스 1이니까 4n 플러스 1 곱하기 5의 n-2제곱이구나. 그죠? 뭐 물론 얘는 2항부터 많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항을 찾아내기는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1항은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극한 씌워보면 이쁜 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쵸? 4n 플러스 1분의 5의 n-2제곱 분의 sn, n 곱하기 5의 n-1제곱. 그러면 어차피 분모분들 둘 다 항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약분할 수 있어요. n-2개, n-2개. 약분해주면은 그냥 5로 나오겠고, 나머지 요것만 수렴하는 값 구해주면 되는데 이게 그냥 4분의 1로 수렴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 통째로가 4분의 5로 수렴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유형 17번부터 좀 나가볼게요. 미안해. 너무 고생했어. 8시 48분까지만. 저기 마플 시너지는 일단 들고 올게. 심심할까봐. 숙제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